30이 넘어 겨우 독립해 나온 여인 아멜리아. 오늘은 어떤 골동품을 사왔습니다. 그녀가 지른 물건은 죽이는 자라는 이름의 목각 인형이었는데 남친의 생일 선물이었죠. 오늘은 사실 엄마의 집에 가는 날이었지만 남친과 약속을 잡아버린 아멜리아. 상심한 어머니의 잔소리 바가지가 이어집니다. 독립을 해도 한 것 같지 않았죠. 그녀는 분위기를 바꾸려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사냥꾼 주술 인형에 영혼이 봉인돼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끊어버린 어머니, 과도한 구속이 스트레스인 그녀였죠. 좋게 생각해보려 했지만 생각할수록 빡칩니다. 근데 봉인이 떨어져 버린 인형. 씻으며 생각을 정리해보니 남친을 만나기도 좀 그랬습니다. 불금을 꿈꿨던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됐죠. 헉이나 달래려 스테이크를 준비하는 그녀. 소금도 소금소금 뿌려줍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린 사냥꾼 인형.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았죠. 인형이 뭐 넘어질 수 있긴 하니까요. 그때 뾰족한 창에 찔린 그녀. 하지만 먼 데서 소리가 들리네요. 부엌인가 싶은데 사라진 고기 조각과 작은 나이프,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무언가. 자기가 자기 이름 부르면 귀척하는 거라던데 아무튼 혼잣말이 많은 그녀. 꺼진 불도 다시 보려는 그때 나이프로 극딜을 박는 주술 인형. 놈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의 본능인 걸까 눈앞의 그녀를 죽이려 듭니다. 겨우 떨쳐냈지만 사냥꾼의 집념은 대단했죠. 그리고 문까지 열어버리는 인형. 또다시 욕실로 피해봤지만 살인에 미친 것 같았습니다. 상처를 어루만지던 그때 잠금 해제. 놈을 수건으로 감싸 제압했지만 물에 빠져 죽을 리는 없고 또다시 도망쳐야 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건 여행 가방. 귀지를 발휘해 가둘 수 있었습니다. 하필 고장난 현관문. 그런데 탈출을 시도하는 저주 인형. 이놈의 이 칼을 이걸 어떻게 이거를 잡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 탈출하는 끔찍한 인형.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곳 어택이 먹힌 걸까? 꼭 확인해야만 하는 걸까? 그냥 그대로 버리면 안 될까? 싶었던 게 우리들의 마음. 도망치던 그녀는 운 좋게도 무기를 뺏을 수 있었고 결국 목을 내주고 만 그녀. 하지만 그 덕에 피니시 어택을 가할 수 있었죠. 화염 속에 고통받는 나무 인형 녀석. 지옥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확인하려 그래. 시간이 지나고
This is Amelia. 상냥한 말투로 엄마를 초대하는 아멜리아. Why don't you come by my place? I'll be waiting for you. 아니, 아멜리아가 맞기는 한 걸까요? (1975년작) 미스테리 특급 중 아멜리아 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75년 TV용으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먼저 주연 배우로 캐런 블랙이 기용되었습니다. 우리 채널에선 얼마 전에 다뤘던 화성에서 온 침입자에서 양호 선생님 린다를 연기했었죠. 왕성하게 활동한 그녀의 작품들 중 가장 인상적인 영화로 꼽히는 영화이고, 그중 이 사냥감 편이 아주 임팩트가 컸죠. 이 영화는 3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편의 주인공이 모두 캐런 블랙 배우입니다. 사실 3편이지만 1개만 가져온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먼저 2편을 아주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 줄리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남학생들이 그녀를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약을 먹이고 몹쓸 짓을 하려는 학생, 여선생님이 위기에 빠지나 싶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녀가 양아치 학생 담당 살인마였다는 이야기. 두 번째 편,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언니는 못나고 자신감도 없었지만 동생은 외향적이며 남자들을 소위 후리고 다녔죠. 질투심이었을까요? 여동생의 악마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언니, 나쁜 행동에 치가 떨린 그녀는 동생에게 강력한 주술을 걸게 됐죠. 담당 정신과 의사에게 모든 걸 알린 언니, 현장에서 시체로 발견된 동생의 모습은 사실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다중인격이었던 것이죠. 이 정신과 의사 역의 배우 아저씨가 눈에 익으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폴리스 아카데미의 나사 빠진 교장 라사드 역의 조지 게인지 배우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리뷰에서 이 2편을 배제한 이유는 과도한 선정성과 폭력성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2편은 혼자 1인 2역을 하다 보니 배역 자체가 스포이기도 했죠. 아무튼 오늘의 영화는 리처드 매드슨의 단편 소설들이 원작입니다. 이 작가는 영화 나는 전설이다, 우리 채널 리뷰작 지상 최후의 사나이 원작인 I am 레전드를 쓰기도 했죠. 영화화된 또 다른 작품으로는 리뷰작 2만 피트 상공의 악몽이나 스필버그 감독의 듀얼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에는 이 3편 중 마지막 사냥감이 그의 단편집에 실려있는데요. 19페이지 분량의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임팩트가 강한 에피소드였죠. 소설 원작의 재현도는 대략 95%에 달할 정도로 충실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사실상 1인극으로 이루어진 사냥감 편, 혼자서 쬐끄만 주술인형과 치열한 격투를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몇몇 상황 설정과 연출에 대한 디테일을 그녀가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이 참 대단했죠. 주술로 되살아나 사람을 해치는 인형으론 사탄의 인형 척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요즘엔 최첨단 미세한 CG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표정 변화도 없는 나무 인형이 살인에 미쳐 무지성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황당하면서도 공포감을 자아내죠.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에피소드, 무려 21년 후에 속편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역시도 리처드 매드슨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공포의 주술인형이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 걸까요? 또 다른 누나가 등장하는 속편은 차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꿈에 나타날까 무서운 사냥꾼 주술인형, 덥지만 이불 밖으로 발 안 나오도록 잘 덮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안녕.